오늘 국회에서 오셨나요? 아니 근데 제가 원래 도착하기로 한 시간보다 한 10분 늦었는데 네. 앞에 지금 시위가 있더라고요. 네, 광장에. 저도 오늘 좀 그걸 아까 말씀드린다면서요. 제가 내용을 얼핏 이렇게 중간에 차를 버리고 그냥 걸어왔는데 얼핏 내용을 보니까 그 이제 민주노총 시위였고 네. 그 정부부터 원청 교섭해라. 아 이제 대통령 나와라 이거. 이재명 왜 뭐 비정규직 어쩌고 얘기 나오는데 이런 거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민주당이 꼭 자기 발목 잡는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법안을. 근데 이게 보니까 앞서서 저도 저 차를 타면서 우리 흑백령 의도를 보면서 왔는데 이제 민주당이 얼마나 기득권인데 본인들이 기득권인지 모른다는 얘기를 우리 앵커께서 하셨잖아요. 근데 맞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뭐 기업 예를 들면 뭐 주주 내지는 뭐 경영자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 타파해야 되는 주된 대상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우리는 때려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막 노란봉투법도 나오고 막 이런 법안들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사의 기득권은 민주당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네들이 낸 법안들은 기득권인 그러니까 정작 자기네들이 상정한 기득권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득권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생각을 오면서 걸어오면서 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소위 요즘 말로 메타인지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안 되죠. 안 되죠. 민주당 분들이 특히 그 민주당 주류 정치인분들이 메타인지 안 되죠. 그걸 직접 가까이서 보시잖아요. 지금 법사위에 계시는 거죠. 법사위 이제 끝났나요? 전반기 때 했고 이제 하반기는 아직 저희 원구성이 안 돼서 어디로 갈지는 모르고 소위 말하는 그 조롱의 의미로서의 040, 050의 특징 중에 하나는 메타인지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저희가 처음 오늘 또 뵙게 되는데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당 내외적으로. 뭐가 이렇게 매일 많은지. 아니 우리 어제 김재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비판 보면 참 매섭게 비판을 잘 하시는데 왜 이렇게 내부 총질만 한다고 당대표께서는 그러신지 몰라요. 그래서 뭐 누가 이제 분석한 거 봤더니 그 이제 장동혁 대표께서 저보고 민주당이랑 싸울 때는 기가 막히게 뒤에 있다가 당 대표 공격할 때만 앞장선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뭐 징계하겠다 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가 분석하신 걸 보니까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에 제가 페이스북 게시물을 79건을 올렸다 그래요. 근데 그 79건 중에 76건이 민주당 비판이랍니다. 아 진짜? 그리고 나머지 3건 중에 뭐 한 건이 뭐 윤리위원회 관련한 내용, 하나가 뭐 윤어게인 노선 관련한 내용, 뭐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안 맞죠 내용이. 그러니까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의 최대 공헌자가 최대 공신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건 뭐. 제가 여러 군데서 얘기를 들어봐도 우리 김재수 의원이 가장 컸다. 다들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진짜 서울시 캠프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고, 뭐 흑백여의도에서도 소위 뭐 민주당에서 상대방으로 있던 패널들도 이건 김재수 의원이 공을 많이 세운 건 사실이다. 이건 뭐 만듦에도 불구하고 좀 장동혁 대표가 우리 김재수 의원을 실명 언급을 했을 때 저는 좀 뜬금은 없었다. 그렇죠. 매우 뜬금 없었을 뿐더러. 근데 제가 도대체 저분께서 왜 저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쉽게 풀리긴 해요. 어떻게 뭐냐면 오세훈 당선한 건 나에 대한 해당 행위다. 오세훈 당선은 장동혁 지도부를 흔드는 일이다 라고 전제를 해놓으면 쉬운 풀이가 되죠. 왜냐면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장동혁 대표는 오세훈 시장 당선에 큰 그 생각을 안 하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 처음에 이제 공천까지 이런저런 뭐 실랑이는 좀 있었죠. 후보 등록을 한 해 만에 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그때 있었는데 등록하고 나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들이 이어지니까 공천된 후보라도 해당 행위하면 잘라버릴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선거 내내 사실 선거에 도움되는 말씀도 안 하셨고 못 하셨고 안 하시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오히려 오세훈 낙선을 바랬던 걸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러면 나는 해당 일을 한 게 맞지. 실상 근데 이게 어폐가 있는 게 장동혁 대표 논리에 의하더라도 만약 그렇게 진짜 그게 사실 그런 논리에 의하더라도 솔직히 이번에 본인이 밝혔던 2가지 기준이 있었잖아요. 선거 승패의 기준. 서울 부산. 서울 부산이었잖아요. 그 중에 부산은 졌고. 졌죠. 서울마저도 졌으면 본인은 이미 당대표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던 상황. 그 솔직히 더 유지하려는 지금의 어떤 상황은 서울시장 선거 승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솔직히 모르겠는 게 네. 아니 그 이제 서울시장 선거 승리의 공을 저는 장동욱 대표가 차마 음. 주장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안 간 것도 도와주는 거 아니냐.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할 말 없지만 네. 근데 지금 그걸 명분 삼아서 지금 대표직에서 안 물러나고 있는 거는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멘탈리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죠.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을 둘 다 졌다 하더라도 네. 2018년 탄핵 이후에 치렀던 지방선거보다 훨씬 낫지 않냐. 나는 선거 승리한 거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하여튼 뭐 지금 요즘 국민의힘 얘기를 좀 먼저 하게 됐는데 네. 원래는 좀 다른 얘기 먼저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예. 뭐 말 나온 김에 뭐 해버리면 예. 지금 그러면 지금 뭐 징계를 희망한다, 징계해달라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지난번에 징계 얘기가 나왔을 때. 근데 지금 윤리위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전혀 연락받은 것도 없고. 아니 그러세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뭐 정족수 미달로 그때 아예 회의도 못 개최했다는 게 제가 마지막 윤리위에 대한 그 뒤로 한 명을 더 추가 선임했다고 그쵸? 합니다. 윤리위원을. 이제 추가 선임하는 것도 웃긴 거고.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정족수가 안 되니까 이제 확실한 누군가 하나를 더 했는 모양인데. 네. 글쎄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게 의미가 있는 행동인가는 잘 모르겠고, 뭐 누구를 징계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 징계를 한 이후의 후폭풍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네. 뭐 감당한더라도 그게 감당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근데 이제 지금 윤리위와 관련해 가지고 네. 그 김재수 의원이 굉장히 좀 비판을 세게 했습니다. 네. 사냥개 노릇 하는 거 아니냐 장동익 네. 대표에. 아니 근데 제가 이걸 저는 솔직히 잘 모르고 있다가 서정욱 변호사님이 엄청 이거 가지고 이슈를 삼아가지고 엄청 세게 김재수 의원을 비판하셨더라고요.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니 또 그걸 가지고 무슨 좀 뭐 역할을 가지고 좀 비유한 것 같은데 이걸 지금 김재수 의원이 비판하고 있는데 근데 윤리위에 대한 뭐 생각은 지금도 똑같으신지. 당연히 똑같고요. 네. 서정욱 변호사님 요새 약간 친한 게 아니에요? 친한 게라는 소문이 있던데. 뉴친한 네, 게. 뉴 한동훈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도대체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그 뭐 때 되면 저 이제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은 이제 당권에 충실한 말씀들을 주로 하시니까 그렇죠. 늘 그래왔잖아요. 누가 당권을 잡느냐가 중요할 뿐이지 늘 이제 당권과 가까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지금 이른바 당권파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응당 저 비판하시기 때문에 전혀 속상하지도 않고요. 만약에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서정욱 변호사님 제 편 들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니 장 대표가 당 대표 도전하시나요? 아니 저희 전당대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언제 사퇴할지도 모르는데. 근데 뭐 최근에 뭐 안철수 의원 논란이라든지 이걸 보고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의원 간에 소위 말하는 뭐 개엄날의 어떤 이 재판 증언을 가지고 굉장히 싸우는데 소위 말하는 그 친한계 쪽에서 패널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제외하고는 다들 뭐 전당대회가 내년 8월에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신다는 저는 제 느낌은 그렇거든요. 물론 그렇긴 하죠. 네. 물론 뭐 이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게 뭐 내년 2월이다 아니다 뭐 8월 다 채운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권영세 의원님이 좀 세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사퇴한다. 사퇴해야 되고 본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당을 망치고 있다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 권영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당의 이제 입지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이제 장동혁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뼈 아픈 지점일 거고요. 나아가서는 제가 뭐 많은 이제 중진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도 많이 뵙잖아요. 오며 가며 뵙고 식사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정도의 분들조차도 중진 의원들조차도 이분 완전 찐윤 아니야? 완전 막 그 윤석열 뭐 이런 거 아니야? 완전 장동혁 대표랑 가까운 거 아니었어라고 생각될 법한 분들이 사실은 권영세 의원이랑 똑같은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이 오늘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뭐
누군가 당내에서 너무 친장, 친한으로 너무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하는 것 같다. 네. 근데 안 그런 의원들이 더 생각보다 많아요. 많다. 더 많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저만 해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뭐 친한계 인사도 아니고 또 동시에 장동혁계 인사도 아니고 그렇죠. 그 점이지대 그러니까 약간 그 회색지대에 있는 네. 중립적인 의원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사실 뭐 이른바 뭐 친한계의 이야기들이 너무 또 많이 들리기도 하고 네.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너무 크게 네. 들려서 그렇지 네. 많은 분들은 그냥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나와서 장동혁 대표 사퇴해야 된다 네. 얘기하지만 말하지 않는 중진들이 많다. 근데 너무 목소리가 그 중간에 계신 분들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목소리가 작아 보여요. 근데 그건 좀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일단 그 장동혁 대표가 어떤 정말로 싸워서 뭔가를 이제 쟁취해야 되는 정도의 정치적 위상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중진들조차도 그러니까 뭔가 당 대표로서 인정을 잘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굳이 그런 싸움은 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센 사람들이랑 붙어서 정말 당권 경쟁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노선을 결정한다든지 네. 의미 있는 정치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장동혁 대표랑 그런 싸움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인 거고요. 네. 더 중요한 두 번째는 네. 중진 의원들이 대부분 정점식 원내대표한테 힘을 싣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정준식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이후에 보인 행보는 굉장히 당의 안정화를 가져오는 느낌이에요. 아이,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말 못하지 말고 당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네, 네, 네. 정점식이라고 하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네. 이제 대표한테 힘을 밀어주자. 그러니까 장동혁과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게 그 각계 전투를 하다 보면 없다. 이게 뭐 당만 시끄러워서 일은 안 된다. 그렇죠. 오히려 정점식한테 힘을 실어주고 정점식 대표가 일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이게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정준식 원내대표가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그 인터뷰를 했는데 뭐 지금 장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조금 이 중지가 모아지지 않는다. 뭐 그리고 뭐 한동훈 복당은 시기상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뭐 이제까지 어떤 장동혁 대표의 거취와 관련한 내용이 뭔가 나올 것 같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뉘앙스가 그랬거든요. 스탠스가 좀 변한 거 아니냐. 저는 뭐 꼭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게 그 거취 문제에 대해서 정점식 대표가 사실은 이미 입장을 밝혀놓은 바가 있어요. 뭐 원내대표 선거 때도 그렇고 네. 정책위 의장을 하실 때도 네.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네. 장동혁 대표랑 이견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정점식 대표 입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표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랬네. 당 대표 나가야 된다고 중지를 모았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당의 안정이랄지 그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우리 당원이시고 당연히. 결국 특히 이제 이번 서울시장만 보더라도 같이 힘을 모아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뭐 당장 뭐 장동혁 우리가 쫓아냅시다 뭐 이런 거는 정준식 대표 스타일도 아니고 맞습니다. 당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또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그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과 약간 좀 격렬한 어떤 좀 감정 싸움이면 감정 싸움이 대립 관계에 있는데 한동훈 복당을 얼씬도 하지 말라 그랬고 또 창당을 응원한다라고까지 하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의 이러한 스탠스라든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 복당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있죠. 막 한동훈 절대 안 돼 이거는 아니에요. 네네네. 이건 아니고 결국 뭐 언론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른바 오한석이니 뭐 오한인이라고 부르는 네. 오세훈, 한동훈, 뭐 이준석 이제 이 그룹들이 이 멤버들이 한 자리에 모인 상태에서 다음 총선을 치러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네. 보수 연대, 보수 네. 통합이 필요하다. 그렇죠.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원칙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같이 함께 하는 게 옳지 않나고 많은 의원들이 동감은 하실 텐데 네. 이제 아마 그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 저 같은 사람들 한테 이제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 중에 약간 그래도 요 얘기는 우리가 좀 들을 법하다고 했던 그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특히 이제 계엄과 관련한 계엄 해제와 관련한 네. 문제들은 계엄을 해제한 분들은 우리 당에서 18명이 계세요.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어떤 주역인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죠. 계엄 해제 표결을 가장 먼저 그 위법한 그렇죠. 계엄이라는 네. 말씀을 하셨고
근데 저만 해도 그때 담 넘어가가지고 계엄 해제 표결을 했지만 그게 그렇게 자랑은 아니거든요. 저한테. 네. 그게 자랑이 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엄 자체가 그렇죠.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고 계엄 해제를 했다는 것도 뭐 그때 운이 좋고 뭐 이런 여건이 맞아서 담을 넘어서 뭐 해제 표결을 한 거지. 네. 당사에 있는 분들도 비슷한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랬어요. 다만 이제 위치가 달랐을 뿐이고 네. 그날 운이 좀 안 좋았을 뿐인 네. 경우들이 많긴 많은데 이제 뭐 계엄 해제를 했다고 해서 여기가 절대선이고 계엄 해제 표결을 못한 사람들은 또는 아는 사람들이 절대 악이고 이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근데 우리 당에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 방식이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계엄 해제 표결한 사람들은 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표결을 참여했지만 자랑도 아니고 그게 선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 당시 여건에 맞았다고 생각하고 네. 이제 그런 어떤 우리 당에서 갈라져 있는 이 이분법적 사고 방식을 통합해 내야 되고 이 갈등을 봉합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말하자면은 뭐 개인의 서사 이런 얘기를 한 것들은 네. 아마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참 갑자기 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싸울 일인가? 그 안철수 의원과 네. 한동훈 의원은 아니고 이제 한동훈 대표 쪽 한동훈 의원 소위 말하는 친한계 패널들끼리 너무 날썩게 싸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면이 좀 들고요. 있죠. 이제 국민의힘 얘기는 뭐 더 나눠봐야 힘이 빠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민주당 전당대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친하시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길까요? 그러니까 김민석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것 같긴 한데 네. 장담은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네. 뭐 정청래가 아무리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영민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무식해 보이지만 영민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여우과죠, 여우과. 네. 그 때가 되면 이렇게 막 네. 쓱쓱 갈아타고 네. 뭐 완전 이제 문재인 찬양을 했다가 그렇죠. 또 이재명 욕을 했다가 네. 이제 또 이재명 찬양을 했다가 속으로는 안 그렇고 막 이렇게 굉장히 복잡 단단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지금 딱 저 구도가 정청래가 조금 밀리는 구도인 것 같으니까 네. 이제 피해자 서사를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아, 맞아요. 나 너무 힘들다. 네. 나 지금 다구리라는 표현을 직접 썼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 다구리를 맞고 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약자의 인상을 많이 준다는 것 네. 같아요. 그 당원들 그리고 그 정청래가 여론조사상은 밀리는 것 같지만 제가 그 이제 민주당 출입하는 기자한테 그 상황을 물어보니 네. 호남을 제외하고는 정청래가 앞선다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뭐가 앞선다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아니겠지만 뭐 대충 여론이겠죠. 좀 여론이 좀 앞선다는 것 같아요. 네. 그 호남에 대한 그 구애를 하기 위해서 이제 피해자 서사를 쓰기 시작하는데 네. 뭐 송영길 같은 사람들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무슨 뭐 아니, 그러니까 소위 대통령과 싸운다고 이제 옛날 같았으면 뭐 역적으로 역적이니 오늘 심지어 무슨 뭐 목을 어제였나 잘난다. 뭐 낙태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렇죠. 이제 예. 그러니까 평택을에 후보를 안 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유. 정청래 대표의 말에 대해서 그니까요. 뭐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막 하다 보니까 네. 1대 다의 구도가 되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선거 구도상에 유리한 점을 그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도상은 김민석이 앞서는 것 같지만 네. 김민석 입장에서 방심하기 어려운 것이 음. 정권 초기에 누가 봐도 명픽이었던 박찬대가 그렇죠. 정청래한테 박살이 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인천시장으로 간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당권 싸움에 밀려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명팩인 김민석이 정청래를 반드시 이긴다고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되게 굉장히 말하자면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로 박빙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맞아요. 말 생각난 김에 그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는 이제 뭐 마무리하고요. 뭐 근데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김재석 의원님 말씀대로 좀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서도 약간 좀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뭐 지금 마치 우리가 방송만 들으면 거의 뭐 정청래 전 대표는 거의 뭐 쓰레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민주당 패널에 의해서. 뭔가 뭐 끝났다 맨날 이러잖아요. 네, 뭐 다 끝났고 뭐 더 이상 뭐 이러면 전당대회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또 정청래 대표 쪽의 어떤 메시지나 워딩을 보면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진짜 실제 표심은 어떻게 갈지는 잘 모르겠고 그거 까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거 끝까지 모릅니다. 8월 진짜. 17일까지 또 지역별 순회 경선이 있으니까 거기가 그렇죠. 한번 지역별로 한번 좀 보면 되지 않을까. 거의 마지막이 호남 서울 그렇겠죠. 이쪽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맞아 이게 생각나는 게 어저께 그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의 오세훈 시장 참석을 했는데 어떤 발언권을 하나 더 주지 않고 오히려 약간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한성수 국무총리가 2인 1조로 뭐 입막음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죠. 오세훈 시장의 어떤 이 부동산에 대한 얘기 질문마저도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까지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그 이재명과 민주당 정부에는 네. 부동산이 영린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정말 가시처럼 그 따끔따끔하게 앉아 있는 오세훈 시장이 얼마나 네. 미웠겠어요. 아. 아니 사실 오세훈만 없었으면 네. 이 국무회의가 너무나 아름답게 끝났을 건데 네. 딱 진행됐을 건데 네. 저 정말 가시 같은 오세훈 하나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음. 제일 듣기 싫어하는 부동산 네.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입틀막 하는 거죠. 네. 아니 법까지 만들어서 국민들이 입틀막 하는 사람이 국무회의 배석자 입틀막 하는 거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것은 네. 아이 그래 뭐 이재명 대통령 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 네. 국무회의 주제를 네. 하는 거니까 자기 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 근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 본인이 정말 통치를 잘하고 싶으면 네.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정확하게 읽고 수정을 하고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을 못 믿어했던 사람들이 이재명을 찍었던 것은 사실 그 이재명의 어떤 유연함, 좋게 네. 말해서 유연함, 네. 그리고 뭐 이른바 실용주의 이런 것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그냥 똑같아요. 연일 어느 민주당 대통령과 똑같이 자기 고집 안 바꾸고 부동산 그러니까. 뻔하게 실패하고 있는데 안 바꾸고 잘했다 그러고 네. 그러니까 그 주화인마의 단계에 이제 들어간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을 통해 드러난 민심 너무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적어도 서울 부동산은 니네 이대로 가지 마라 라고 민심을 정확하게 오세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서울시장 선거라는 걸 통해서 서울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경고를 보낸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 말은 이제 무시를 하고 유튜브 채팅 이런 거 막 보면서 그러니까. 투표해가지고 무슨 국무회의를 무슨 아프리카 방송처럼 그러니까요. 슈퍼챗 별풍 방송처럼 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민심이고 유튜브에 드러난 댓글은 민심이고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오세훈 네. 시장의 당선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그냥 듣기 싫은 소리니까 입틀막 해버리고 이거는 제대로 된 통치 안 하겠다는 소리죠. 아니,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오히려 대통령으로서 약간 좀 조금 대인배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보면 오세훈 시장에게 인사말도 하고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잘 들었다 참고하겠다 정도만 했었어도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요. 들거든요. 되게 불편한가 봐요. 그러니까 말 자체를 못 꺼내게 어저께 네. 그냥 뭐 총리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오히려 저는 대통령의 그 주문을 했잖아요. 뭐 서울시에 지금 뭐 주택 공급이 그러니까 뭐 안 돼가지고 안 돼. 남 탓하고 그래서 마치 자기 탓이 아니라 야 이거 네 탓이니까 네가 한번 원인을 이것도 써서 좀 보내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린 게 네. 그냥 요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네. 이게 이제 재개발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네. 보통 이제 뭐 집단 대출을 하거나 이렇게 큰 대출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아니면 이사를 갈래도 대출이 당연히 필요한 거. 있어야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면 대출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대출 총량을 막아놓으니까 집단 대출도 안 나오고 개인 대출도 안 나오니까 안 이사도 나오죠. 못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무슨 뭐 공급 누구 탓할 거야? 그러니까. 토지로 다 막아 거래도 다 막아놓고 네. 대출도 막아놓고 재건축 재개발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맞아요. 조합원 지휘양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네. 근데 무슨 남 탓을 해? 그러니까 지금 거죠. 서울시장의 권한을 벗어나는 범위에서의 그런 것들이잖아요.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좀 그럼요. 정부에서 금융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결정을 해줘야 될 문제인데 아 그러니까요. 조금 대통령의 좀 그런 얘기가 좀 그러지 이해가 않았나라는 안 생각이 됩니다. 예. 하여튼 어제는 저는 뭐 오세훈 시장이 섭섭할 만했다 저는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어저께. 오세훈 시장 도와주는 거죠. 네, 또 이어서는 보안 수사권 얘기를 조금 해보겠는데요. 네. 지금 민주당이 처음에는 다 없애겠다 이렇게 하다가 좀 바뀌었어요. 이거 너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그러니까요. 야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겠다. 이게 보니까 어떤 사법제도라든지 피해자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이게 부메랑이 돼서 총선과 대선을 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딱 그거예요. 예, 저는 딱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그렇게 네. 진짜
아니 근데 민주당 의원들 만나서 이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시면 어때요? 궁금해. 문제 알죠. 안돼도 아. 하는 거예요. 아는데도 하는 아는데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음.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자신들의 목적이니까 하는 거예요. 아. 그냥 그 가운데서 민생이 어쨌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검찰은 해체해야 되고 네. 검찰이 어떤 수사에도 관여하면 안 되고 네. 그냥 그 민주당의 도그마가 있는 거고 네. 그 도그마 안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마침 오늘 오전에 그런 비슷한 글을 하나 쓰고 왔는데 네. 사실 이제 검찰한테 뭐 굳이 얘기하면 네. 더 크게 당한 건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네. 뭐 박근혜 네. 다 영어의 몸이 그렇죠. 되었었고 네. 되어 있는 사람들 다 검찰의 칼날에 맞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민주당도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뭐 고초를 겪으신 분들이 제법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검찰의 수사가 뭐 저 심각하다. 네. 뭐 지금 예를 들면 특검이 정치 수사한다 이야기하지만 네. 검찰을 없애자.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냥 매일같이 없애버려? 그냥 돌림노래 하듯이 보안 수사권 폐지, 검찰청 폐지, 검찰청 폐지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얼만큼 그 이 보안 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그 이른바 민주당 강성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얼만큼 더 세게 해주느냐의 그 바보 같은 경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멍청한 경쟁, 그 다음에 극단적인 경쟁들을 네. 파멸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거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저는 이재명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된다고 봅니다. 아니 오늘 유시민 씨가 지금 방금 매불쇼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아유 뭐 웬일로 맞는 얘기를 대통령이 웬일이야? 수상에서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고 있고 웬일이야? 대통령 재건축 구상은 성공하지 못하고 민주당 엉망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를 띄워서 서울시장 경선 불공정하게 만들었다. 이분이 이렇게 맞는 말씀을 다 이렇게 하시지 이해가 안. 근데 굉장히 이게 지금의 소위 말하는 뉴 이재명 쪽에서는 거의 역적의 말이라고 발작 버튼. 할 것 같거든요. 보니까. 그러네. 지금 보니까 네. 지금 우리가 보안 수사권 폐지 얘기도 계속 하고 있었지만. 네. 그리고 저 특히 이제 검찰 문제가 지금 제일 이 전당대회에서 중요한 이슈인데 그렇죠. 지금 그 영리를 건드렸네요. 아. 수사 기소 완전 분리 안 원해. 네. 유시민도 옛날에 저 지금 민주당 했던 얘기 똑같이 하지 않았었나?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네. 새삼 이러는 것 좀 웃기긴 한데 네. 민주당 엉망 될 것 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원호 띄워 서울시장 경선 불공정하게 만들었다. 네. 뭐 누구 탓할 거야?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놓고 뭐 정원호 현상인이 어쩌니 떠들었던 사람들이 누군데 다 민주당 사람들인데 그렇죠. 누굴 탓할 거야 이제 와서 남 이제 탓하는 와서.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박주민 의원이나 전현희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뭐 그럴 순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하든지 오히려 후보들도 바보죠. 예. 아니 그리고 뭐 네거티브 하지 말라니까 네거티브도 안 하고 솔직히 말이 네거티브지 어쩌면 그게 검증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 후보에 대한 검증 과정. 물론 이제 좋은 쪽도 있겠지만 나쁜 쪽으로 보통 검증을 많이 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물론요. 경쟁 네. 단계에서의 일이니까. 근데 유시민 씨가 저런 얘기를 하시니까 참 갑자기 썩었던 내가 다시 돌아온 건 아닐 테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총명탕을 한 그릇 드셔가지고. 아 청명탕을 한 그릇 네, 드셨구나. 요새 좋은 총명탕을 한 그릇 드시고 갑자기 이재명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아. 이제 보통의 시선,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 합리적인 시선으로 아. 총명탕을 먹고 일시적으로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혹은 이 맛있는 떡을 드셨거나. 알겠습니다. 아, 참 보안수사권 문제 한번 참 원내에서 바라보는 또 민주당을 바라보는 눈은 참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예전에 법사위원 할 때 전반기에 보면 뭐 서영교 의원이나 뭐 김영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주구장창 이거 다 폐지하자고만 하잖아요. 아, 근데 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경주마 같아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목적지만 보이는 거예요. 아. 과정이 뭐 중요하지 않고 네. 보면은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제가 이제 법사 있기 전에 네. 정무에 있을 때 이제 국무조정실, 네. 국무총리실 여기를 다 이제 네. 담당을 하고 했는데 그 이제 검찰청 해체가 국무조정실 산하에서 아마 했었던 네. 걸로 기억해요. 근데 보면 그 인적 구성이나 이런 거 할 때 음. 검찰 인원이 없어요. 검찰청 해체를 하는데 전부 외부 검찰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사실 정말로 검찰청을
잘 해체하려면 네.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도 해체를 하려면 그 건물을 지었던 설계도도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건축 전문가들이 봐서 봐야 네. 되잖아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저 건축 모양이 안 예쁘다고 맨날 욕했던 주민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 해체 위원회를 만든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몽창 무너져가지고 막 네. 뿌리도 다 흔들리고 집안도 흔들리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들의 검찰청 해체는 네. 정말로 제도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설계된 것이 아니라 네. 검찰청 해체라는 도그마 하나만 보고 그냥 경주마처럼 뛴 사람들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그냥 없어요. 무조건 없애고 보자. 없애고 보자예요. 없애는 게 선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한테. 참 답답합니다. 이에서 마지막으로 이 선관위 문제 잠깐 얘기해보고 마치겠는데요. 네. 지금 국정조사 1차 청문회가 열렸고 지금 의원님께서 직접 올림픽공원 개표소도 가보셨죠? 네. 네. 1차 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이 청문회가 정교해야 한다. 아. 이 문제는 정말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트리거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네. 국민 헌법적인 권리가 침해된 일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 이거는 정말 면도칼처럼 어떤 것이 문제였고 딱 도려내고 음. 일각에서 불거지는 이른바 부정선거론, 음모론 네. 이런 것들을 면도칼로 싹 도려내가지고 네. 애초에 음모론이 공적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들을 우리 당 의원님들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진행이 안 돼서 그런지 네. 그 두 개가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 느슨한 형태로 그 중간지대에서 요 논의들이 되고 있는 건 좀 아쉬웠고 네. 저는 청문회가 진행될수록 그 보수 진영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정확하게 칼로 잘라낼 수 있는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이걸 재검표를 먼저 해야 되느냐, 특검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윤상현 국조특위위원장하고 지금 국민의힘 특위위원들하고 조금 의견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윤상현 위원 같은 경우는 재검표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뭘 먼저 해야 되나요? 재검표를 먼저 해야 될지 아니면 특검을 먼저 해야 될지. 글쎄요, 저도 뭐가 옳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검표 같은 경우에 빨리 재검표가 끝내놓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선이 유동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초 의원 같은 기초 경우는. 의원들도 네. 있고, 예를 들면 이성건이 사태랑은 좀 상관없지만 우리 충주시장, 이동석 시장. 네. 거기도 이제 100몇십 표로 124%. 오늘 재검표를 하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재검표가 해서 확실하게 당선 그 여부에서 아무런 여지가 없어야 네. 그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 단체장들이나 아니면 의원들이 그렇죠. 의원직이나 그 단체장직을 수월하게 행사할 수가 있어요. 안 네. 그러면은 공무원들도 막 이거 오락가락하고 그렇죠. 이럴 수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유동적인 정치적 입지를 확정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재검표를 빨리 해놓고 그 다음에 특검은 어차피 수사의 영역이니까 좀 네. 하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네. 그게 중요하냐. 지금 특검을 통해서 하루라도 빨리 증거 보전을 해야 되고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관련자들 처벌하는 게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는 주장도 사실 틀리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어떤 것이 더 옳고 그르냐는 근데 문제는 모르겠는데 수사에 들어가 버리면 증거물인 투표 용지를 다시 검표하는 게 굉장히 늦어질 것 같은데 그럴 수사가 수도 끝나야지만 왜냐하면 증거물인데 그걸 누군가 이렇게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증거에 네. 대한 훼손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오염이 될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뭘 먼저 해야 될지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은 네. 있긴 하네요. 되게. 사실 그 두 개가 약간 네. 제 입장에서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하여튼 오늘 또 충주시장 재검표가 오늘 있군요. 오늘이에요. 제가 뉴스는 기존에 봤었는데 오늘 하는지는 몰랐고 아마 통영시장도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여요. 맞아요. 44표 차이라서 맞아요. 거기도. 살 떨리겠습니다. 예. 진짜 또 선거를 뛰어보셨으니까. 알죠. 이게 하여튼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충주 같은 경우는 무효표가 2,000표가 넘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선거를 치렀잖아요. 네. 제 선거도 2번이나 네, 치렀고 네. 남의 선거도 치르고 네. 제 개표 참관도 하고 이제 이랬지만 네. 그 재검표를 하는 게 뒤집어지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그 무효표라는 것도 네. 그 부정선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들어갈 여지가 없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도 그 투표 현장에 우리 쪽 사람을 보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요. 네. 예를 들면 동생, 그렇죠. 무슨 우리 캠프 실장 이런 사람들을 보내요. 네. 왜냐하면 왜 보내냐면 무효표인지 아니면 내 표인지를 싸워서 그렇지. 토론을 통해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김재섭
그 칸이 약간 벗어났어. 예. 근데 이거를 저쪽에서는 무효표라고 주장할 거고 네. 이게 어떻게 그거냐? 그렇지. 아니다 이거는 저 유효표를 인정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싸워가지고 네. 양쪽의 대리인들이 치열하게 싸워서 나온 게 무효표의 결과 그다음에 결과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전자식으로 이렇게 해서 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수개표를 한번 다 손으로 다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의 수개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들어갈 여지가 없고 네. 이 검표 결과가 바뀌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아. 당일날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차이 안 날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하여튼 뭐 이동석 시장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어서 뭐예요? 이게 CCTV 영상과 개표기 이미지 스캔 파일 연구다 태거도 맹정서 후보가 이제 어유 저 신기한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이제 저는 이제 이동석 충주시장이랑 가깝기도 하고 제가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네. 되게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네, 근데 네, 네. 저 맹정석 후보는 아무튼 뭐 기행을 좀 하시는 거예요. 저런 기행도 하시고 자기가 원래 이제 당선인 줄 알고 이 끝까지 그렇죠. 걸었다가 뒤집어진 네, 사람 네,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참 코미디 이런 코미디가 없는데 네. 아니 맹정수 의원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민주당 패널로 가끔 뭐 연합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난 얼굴이 처음 낯이 들어봤네. 익어서 하여튼 근데 오늘 저분도 이제 부정선거론자가 되시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이동석 충주시장 응원합니다. 네, 잘하시길 저도 바랍니다. 응원하고요. 정말 잘해 주시길 바라고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 가장 최연소라서 정말 최연소고. 정말 촉망이 된다. 저는 한번 언제 충주 한번 놀러 가야 되겠네요. 같이 가시죠. 같이 가시죠. 네. 같이 가시죠.